자, 동사는 이중 양도담보입니다. 자,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를 펴보면 동사는 이중 양도담보 나와 있는데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것이 뭐죠? 전 시간에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자, A가 채무자고 B가 채권자였다. 그땐 대주의 기르고 있었죠? 그렇죠? 양도담보 설정했고 대출받았다. 그랬을 때 변제기 전에는 채무자 소유이고 변제기 후에는 채권자 소유이다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 시간에는 A라는 사람 한 명, B라는 사람 한 명, 두 사람밖에 등장인물이 없었죠. 채권자, 채무자밖에 등장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양도담보는 등장인물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갑이 있고 을이 있죠. 똑같습니다. 양도담보를 설정한 겁니다. A가 채무자,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는 변제기 전에는 채무자 소유이고 변제기 후에는 채권자 소유라 했는데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그렇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만. 자, 그런데 이중 양도담보에는 한 명 더 나오죠. 그렇죠? 한 명 더 나옵니다. 한 명 더 나오는데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양도담보를 설정해 놓고 이 양도담보물을 이 갑을 모르게 채권자 모르게 지 멋대로 처분해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 위에서는 변제기 전이라면 채무자 소유라 했지만 그건 두 사람 사이에서만 그런 것이고요. 제3자가 등장했을 때에는 그때는 이 변제기 전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은 채권자한테 있어요. 채권자한테. 우리 저 뒤에서 명신탁 배우겠지만 명신탁이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도 제3자가 등장하게 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간다? 채권자한테 넘어간다. 그래서 채권자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은 지 멋대로 이 담보물을 설정을 못합니다. 이것은 갑은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왜? 소유권은 을에게 있는 것이므로. 따라서 갑은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권리자가 돼버려요. 무권리자가 된다는 말은 이 갑이 지 멋대로 이 담보 설정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효야. 무효. 무권리자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란 말이죠. 무효이기 때문에 지 멋대로 이 담보 목적물에 병이란 사람 또는 그 외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담보를 놨다 할지라도 이건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을이 손해보는 일이 나야 안 나요? 을은 손해보는 일이 안 나요. 무효라서. 그래서 결국 이 갑이 을 몰래 담보 설정한 것은 횡령 배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 배임죄가 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어요? 됐어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이것은 뭐였어요? 이것은 양도담보를 설정한 거잖아요. 똑같이 양도담보를 첫 번째 한 번 있었고 두 번째 양도담보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효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을 좀 바꿔볼게요. 사안을 바꿔봅니다. 역시 대외적으로는 을 소유이고 아직 변제기 전입니다. 자, 갑이란 사람이 이제는 정이란 사람에게 아예 팔아버렸어. 담보 설정한 것이 아니고 아예 매각시켜버렸어. 매각시키면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넘어갑니다. 넘어갔을 때 이 매각한 행위는 이 담보권자인 을에 대해서 배임이 될까 안 될까? 분명 여기서 갑은 처분 권한이 없다 했잖아요. 없는데 담보권 설정할 때만 그래.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판례가 배임죄가 된대요. 을에 대해서 배임죄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병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안 된다. 왜? 병은 담보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갑이 병에게 해준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담보권자가 될 여지도 없어서 갑이 정에게 팔아먹은 것은 병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지울게요. 자, 분명 제가 갑이 병이란 사람에게 매각한 것은 을에 대해서 배임죄가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병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안 된다고 했는데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판례가. 그래서 예전 노트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동그라미를 X로 바꾸세요. X로. 이게 바뀌었다. 최근에 바뀌었다. 그래서 둘 다 X입니다. 둘 다 X. 배임이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역시 금전채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부분을 봅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요겁니다. 이 부분 본 거야. 아직까지는 병 안 나와요. 첫 번째 요것만 볼 거예요. 자, 그것이 교재가 보시면 첫 번째 판에 나와 있습니다. 자, 피고인이 에어컨을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점유 개정 방식으로 여전히 내가 점유해 왔다. 즉 채무자가 그쵸? 이를 또다시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뭐다?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밑에 보시면 자 뒤에 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음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여기서는 처음 담보권자가 누굽니까? 여기 보시면 을이란 말이에요. 을. 그래서 처음 담보권자에게 배타적인 자기 담보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무효니까. 무효라서 그래요. 따라서 이와 같이 이중 양도 담보 제공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처음 담보권자에게는 뭐다?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배임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 처음 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왜? 무효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가보시면 갑이 병에게 양도담보 해준 것은 법적으로 무효다. 왜? 무권리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된다. 그쵸? 이 부분이 이 에어컨 사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성형사출기 사건 나와 있습니다. 자, 갑은 을은행으로부터 갑은 채무자고 을은행이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대출받으면서 성형사출기 공장기계입니다. 세 대를 양도담보로 제공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채권자가 되고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채권자 몰래 다시 계속 점유하고 있던 중에 다시 병이라는 채권자 사이에서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체결했다. 이거 뭐라고요? 무효라고요. 무효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자이기 때문에 을은 무권리자. 대외적 처분권한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무효가 된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건 뭐다? 이것은 뭐다? 자, 이 부분 따라 적으세요. 이 부분은 뭐다? 을에 대한 관계에서 을에 대한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자, 됐습니까? 자, 필기하세요. 배임죄 안 됩니다. 자, 그러나 갑은 병에게 위 사출기를 현실 인도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점유하고 있던 중에 정이라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채권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역시 이때는 매각한 거야. 매각하고 아예 소유권 넘겨버렸다는 거죠. 공장기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공장기계를. 그렇죠? 팔아버렸다. 이것은 무슨 죄가 될 거냐 이런 말입니다. 이 부분. 자, 요때 누구에 대한? 그치, 을에 대한 이 부분은 을에 대한 배임죄가 되느냐? 옛날에는 된다 그랬죠? 옛날에는 이것이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X로 바뀌었어. 똑같이 적으세요. 이 부분이 배임죄가 안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색깔칠합니다. 이렇게 배임죄가 안 되는 거로 바뀌었다. 그래서 둘 다 안 됩니다. 둘 다 안 된다. 자, 그래서 판결 내줘볼게요. 자, 쭉 읽어보세요. 똑같이 쭉 읽어보시면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대외적 관계에서 무권리자가 된다. 그쵸? 따라서 나중에 양도 설정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담보권을 취득할 수도 없다. 그쵸? 따라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이중 양도담보 계약을 설정한 다음에 그 목적물을 임의 처분하였다 했을 때 뒤에 대한 채권자의 관계에서 이 뒤에 대한 채권자가 누구냐면 여기서는 누구예요? 병인가요? 병. 여기 병.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건 옛날 똑같아요. 이건 판례 번호가 옛날 똑같잖아요. 옛날 판례 번호입니다. 똑같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부분이 바로 이건 거야.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 나와 있느냐? 이 부분은 뒤에 여기 이 각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최신 여기 전환합의체 판결 때문에 그때 매각했다라고 했을 때 을은행에 대해서도 무죄가 되고, 그렇죠? 병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효입니다. 여전히 무죄인 거 맞는데 여기 바뀐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전환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바뀐 부분이다. 그리고 페이지 참조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옛날 교재 갖고 있었던 분들은 요 답이 이제 바뀐 거죠. 옛날에는 이 부분이 이제 배임죄가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무죄로 이렇게 바뀐 거야. 됐습니다. 자, 그다음 넘기셔서 매도담보는 출제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좀 보겠습니다. 자, 매도담보는 뭐냐면 소유권을 넘기는 거야. 우리 앞에서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노트 가볼까요? 노트를 가보시면, 자, 양도담보는 변제기 전에는 채무자 소유라고 했잖아요. 그치? 변제기가 되어야지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양도담보는 처음부터 대출받으면서 돈 빌려받으면서 소유권 넘겨버려. 매도담보는 처음부터 소유권을 넘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적지 마시고요. 이게 만약에 매도담보라고 한다면 변제기 전에도 이것이 채권자 소유가 되는 거야. 그리고 변제기가 다다랐을 때 돈 갚죠. 돈 갚고 나서 물건을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돈 갚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그 물건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돈 갚기 전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변제기가 다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처분하게 버리게 되면 이건 인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매도담보는 뭐다? 소유권을 넘긴다는 거야. 소유권을 넘긴다. 그 내부적으로는 뭡니까? 내부적으로는 내가 이거 꼭 찾아올 테니까, 또 꼭 돈 갚을 테니까 꼭 너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뭐다? 채무 변제가 있으면 돈 갚으면 다시 소유권 넘겨받는 식으로 이렇게 약정하고 돈 빌리는 관계를 매도담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하면 횡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횡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넘어갔고 여전히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인 소유 플러스 자기 점유라서 횡령이 되는 구조이고요. 반대로 채권자는 변제기 전일 같은 경우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기 때문에 배임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쵸?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그래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 횡령이 된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매도담보 나와 있지? 채무자는 타인 소유 자기 점유이기 때문에 횡령이 되는 부분이고,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는 배임이 되는 관계다. 마지막에 환매권 해준다 그랬죠? 환매권이 바로 매도담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배임이 된다. 그리고 채권자가 변제기를 처분하는 것은 무죄다. 이건 양도담보든 매도담보든 다 무죄입니다. 그래서 환매기일 도과한 이후에 채권자가 처분했다 할지라도 배임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도담보는 받는데요. 매도담보는 출제가 잘 안 돼요. 앞에 횡령이 더 죽죠. 양도담보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